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마 이제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친서 외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친서를 전달을 했죠. 여기에 네네. 이제 북한의 관심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도 네네. 나왔습니다. 네네네. 이런 걸 보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극적인 합의를 이뤄질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기대감을 높여도 되겠습니까? 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와 관련된 최신 발언들을 보면 예. 상당히 유연성들이 지금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미국의 공식적 입장들을 계속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좀 더 전략적으로 북한이 뭔가 그 비핵화 조치를 부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미국도 움직일 수 있다는 뭐 그런 신호를 이번 그 정상회담 앞두고 북측에 지금 보내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이 1차 정상회담은 추상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약속을 했다면 2차 정상회담은 이제 실천적인 또는 실질적인 논의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동력을 만들어야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 문제가 이제 풀릴 수 있다고 보고 평화체제도 역시 그렇게 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더 그 합의의 우리의 성과를 좀 더 우리가 그 기대치를 높이게 하는 그 부분은 분명히 지금 드러나고 있다. 다만 좀 더 미국도 북한도 이런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를 하루아침에 다 끝낼 수는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또 신중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청와대 쪽에서는 일단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뭐 북미 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이건 어쨌든 기대 이하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재자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 또는 중매 외교, 촉진 외교는 뭐 대단한 그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 역시 올해에도 수고스럽지만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또 오히려 올해가 더 그 역할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큰 틀에서의 내용들을 합의한 것이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북미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행동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삿바 싸움도 펼쳐질 수 있고요. 또 중국도 역시 이제는 이제 주요 행위자로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올해부터는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더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서서 중간에서의 어떤 그 교류를 시키는 문제랄지 또는 대화와 북미 간의 대화 또는 남북 북미 또는 북중 또 미중 또 남북미중 이런 여러 대화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중간에서 어떤 메신저 역할과 또 상황들을 관리하면서 촉진하는 뭐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고 또 그 역할을 저는 잘 해내실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교수님과 대화를 나눴듯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여러 가지 디테일도 나오고 있고요.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남북 간 협력 사업은 여전히 지금 발이 묶인 형국입니다. 여기에 네네. 대표적으로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거는 인도적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국제사회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어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설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까? 설, 추석 이런 명절에 이산가족의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더 이제 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보는데요. 뭐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해서 상봉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역시 이제 모든 것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에 진정과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동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남북 관계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북측도 그렇고요.
제재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서의 이 인도적인 교류 협력이나 또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들은 저는 그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 환경과 좀 무관하게 이 부분은 좀 뚝심을 갖고 남북이 좀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점에서 올해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변수로 작용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자가 동력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고,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남북적 십자회담이 열림으로써 예. 올 봄에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또 시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북중 관계 좀 살펴볼까요? 관심을 모았던 이 북한 친선 예술단이 26일에 이 베이징에서 첫 공연을 마쳤습니다. 네네. 여기서 북중 친선을 강조를 했고요. 핵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관련 네.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중 관계가 올해 7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70년 동안에 지금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1949년 10월 1일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날입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날인데요. 그 날을 기념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북중 관계는 상당히 오래 문화교류랄지 친선교류가 어느 해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스타트를 지금 이제 현성월 단장의 삼정 관현악단이 끊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북미 관계가 그렇게 가고 있지만 북중 관계 역시 또 한편으로 긴밀해지고 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북경 방문도 있었고요. 또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이 올 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중 관계가 아주 긴밀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북중 간의 여러 문화 교류는 앞으로도 올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이번 친선 예술단 공연에 시진핑 주석 부부를 포함해서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관을 했는데, 네네. 이 북중 간 친선 다지기, 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연을 보면은 이제 시진핑 주석과 펑리안 여사가 직접 공연에 와서 관람을 했고, 예. 또 이수영 부위원장이 직접 또 영접을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중국의 역할도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또 한반도 문제가 잘 풀려야 된다라는 부분, 또 북중 관계 여러 친선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그 설명, 뭐 이런 것들이 시 주석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북중 간의 상호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서, 또 이것이 저는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중국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또 플레이를 하나 늘리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중국이 들어옴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된다. 이런 점에서는 중국이 들어오는 것을 보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경로들을 찾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한일 관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네네. 한일 간 레이더 위협 비행, 이 갈등의 장기화로 양국 간 군사 효류 협력도 지금 올스톱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이런 관계는 또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한일 간에 여러 지금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레이더 위협 비행 이 문제는 상당히 그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봐야 되는데, 일본이 또 이것을 또 상당히 부정적으로 또 자신의 어떤 국내 정치를 위해서 또 활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이 문제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역할이 뭐 도드라지게
구체적이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일본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그 핵심 관여국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본이 보다 한국의 입장 또는 미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일본이 미국이 북미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데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미국과 함께하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더 지금 관망하는 그런 자세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보면 일본이 아직은 소극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좀 더 일본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문제 지금 이제 한일 간의 군사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 더 진지하고 차분하게 한일 양국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우리의 입장 또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와 관련돼서는 분명히 일본 측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일본의 그런 그 반성이랄지 또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사과를 받을 부분은 받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4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디테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개 중매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여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또 우리의 그 여러 지금 라인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정보 당국 또 우리 외교 당국도 보다 긴밀하게 한미 간에 좀 더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예. 남북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관계가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제재와 좀 더 그 관련이 없는 분야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그런 남북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군사합의가 작년에 나왔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합의이고 저는 그야말로 보석 같은 합의라고 봅니다. 예. 이 합의가 실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군사 부분에 지금 이제 공동위원회를 개설한 문제도 하루바삐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남북 간의 군사적인 우발적인 또는 돌발적인 사태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이 상황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